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돈을 모아서 꼭 수술해 줄게. 1998년 7살 민준이는 심장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홀어머니 영희에게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재혼을 제안했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소. 하지만 그 아이는 고아원에 맡기는 게 어떨까? 절망적인 상황에서 영희는 가슴 아픈 선택을 해야 했어요. 27년 후 성공한 의사가 된 민준이 앞에 한 응급 환자가 실려왔는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과연 이 운명적인 만남은 어떤 결말을 가져올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998년 늦가을 서울 변두리 판잣집 골목에는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좁은 방 한쪽 구석에서 영희는 7살 아들 민준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아이의 창백한 얼굴과 가쁜 숨소리가 어머니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성 심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수술비만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영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거금이었죠. 새벽 4시부터 시작하는 청소일로 하루에 겨우 3만 원을 벌어들이는 형편이었으니까요. 그나마도 방세와 생활비를 제하면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영희는 매일 밤 아들의 병든 심장이 언제까지 버텨줄지 걱정하며 잠들었어요. 민준이가 가끔 가슴을 움켜쥐며 아파한다고 할 때마다 영희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병을 앓으면서도 언제나 밝았어요. 엄마 걱정할까봐 아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민준아, 괜찮아. 엄마가 꼭 돈을 모아서 수술해 줄게. 영희의 다짐은 간절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느 화요일 오후 동네 중개소를 운영하는 기철이 영희를 찾아왔어요. 50대 후반의 기철은 과거 건설업으로 꽤 돈을 번 사업가였습니다. 부인이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살고 있었죠. 기철에게는 대학생인 딸 수진이 있었어요. 당신 같은 착한 여자가 혼자 아이 키우기 힘들 거야. 내가 도와주고 싶어? 기철의 제안에 영희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혼 이야기였거든요. 하지만 기철의 다음 말에 영희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내가 당신을 책임지겠소. 아이 치료비도 내가 낼 테니까.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 딸 수진이가 질투할 것 같아서 그 아이는 좋은 고아원에 맡기는 게 어떨까? 영희는 기철의 말을 듣고 멈칫했습니다. 아들을 포기하라는 뜻이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어요. 민준이는 제 아들인데요. 영희의 거절에 기철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당신도 혼자서는 그 아이 키우기 힘들 거야. 특히 병까지 있으니까. 기철이 돌아간 후 영희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아들의 병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지난주에는 학교에서 쓰러져서 보건실로 실려갔다는 연락을 받았죠. 선생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빨리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며 절망했어요. 잔고는 12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민준이의 치료비는커녕 당장 다음 달 방세도 걱정이었죠. 엄마,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민준이의 말에 영희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겨우 7살인 아이가 어른스럽게 엄마를 위로하고 있었거든요. 영희는 고민 끝에 동네 교회를 찾아갔어요. 목사님께 사정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요청했지만 교회 형편도 어려웠습니다. 성도들 몇 분이 십시일반 모아준 돈은 고작 50만 원이었어요.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턱없이 부족했죠.
그때 기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생각해 봤는데 그 아이를 좋은 고아원에 맡기면 오히려 나을 것 같아. 거기서 교육도 제대로 받고 치료도 받을 수 있을 거야. 당신이 키우는 것보다 아이에게 더 좋은 환경이 될 수 있어. 기철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영희도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포기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죠. 기철은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어요. 내가 아는 고아원 원장님이 계셔. 정말 좋은 분이야.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키우시거든. 거기 보내면 민준이도 행복할 거야. 그리고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고. 영희는 기철의 제안을 들으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음으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현실은 너무 가혹했어요. 아들의 병은 기다려주지 않았고 영희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며칠 더 고민한 영희는 결국 무거운 결심을 내렸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이 선택이 맞을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기철이 소개해준 고아원 원장 정호를 만나러 갔을 때 영희의 마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60세의 정호 원장은 따뜻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어요. 아이를 정말 잘 돌봐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좋은 교육받고 건강하게 클 수 있을 거예요. 정호 원장의 말에 영희는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찢어지는 듯 했어요. 꼭 데리러 올게요. 제발 민준이 잘 부탁드립니다. 영희의 간절한 부탁에 정호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영희는 기철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습니다. 잘 생각했어. 이제 우리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겠네. 기철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지만 영희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하지만 아이 생각은 이제 그만해야 해. 새로운 가정을 꾸리려면 과거에 매달리면 안 돼. 기철의 단호한 말에 영희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절대 아들을 잊을 수 없다고 다짐하면서도 말이에요. 영희와 기철의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러졌습니다. 하객도 몇 명 되지 않았고 영희는 내내 어색한 미소를 지어야 했어요. 무엇보다 마음 한편에는 고아원에 있는 민준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영희를 맞이한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기철의 딸 수진이는 당시 17세로 새엄마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거든요. 아빠, 왜 갑자기 결혼을 하신 거예요? 우리 둘이서도 잘 살았잖아요. 수진의 불만 섞인 목소리에 기철은 당황스러워했어요. 수진아, 영희 이모가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 좀 더 친절하게 대해줘. 하지만 수진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말을 걸어도 시큰둥한 반응뿐이었죠. 저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굳이 신경 쓰지 마세요. 수진의 냉담한 말에 영희는 상처받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갑작스럽게 새엄마가 생긴 아이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결혼 초기 몇 달간 영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썼습니다. 기철의 중개소 일도 도와주고 수진이를 위해 맛있는 음식도 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민준이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영희는 몰래 고아원 근처까지 가봤습니다. 멀리서라도 민준이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사이에서 민준이를 찾았을 때 영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어요. 아들은 예전보다 건강해 보였지만 여전히 작고 여린 모습이었죠.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런지 민준이는 자꾸 운동장 입구 쪽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엄마가 올까 봐서 말이에요. 영희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어요. 기철과의 약속 때문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영희를 기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표정이 안 좋네. 영희는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기철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설마 그 아이 보러 간 건 아니지? 영희의 당황한 표정을 본 기철은 화를 냈습니다. 약속했잖아. 이제 과거는 잊고 새로운 가정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미안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영희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기철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내가 그 아이만 생각하면 우리 가정은 어쩌라고? 수진이도 있고 나도 있잖아. 기철의 목소리가 커지자 수진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화내세요? 괜찮아, 수진아. 아빠가 좀 예민해서 그래. 하지만 수진이는 영희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어요. 새엄마가 왜 울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그날 밤 영희는 몰래 편지를 썼습니다. 민준이에게 보내려는 편지였어요. 민준아, 엄마야. 잘 지내고 있니? 엄마는 너를 잊은 적이 단 하루도 없단다. 곧 널 데리러 갈게. 조금만 더 기다려줘. 편지를 쓰면서 영희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영희는 용기를 내어 편지와 함께 용돈을 고아원으로 보냈어요. 정호 원장에게 부탁해서 민준이에게 전해달라고 했죠. 하지만 이 사실이 기철에게 발각되고 말았습니다. 우편 배달부가 실수로 기철에게 영희의 편지를 건넸거든요. 기철은 편지 내용을 보고 분노했어요. 이게 뭐야? 약속을 어긴 거잖아. 영희는 무릎을 꿇고 사정했습니다. 제발 이해해 주세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하지만 기철은 들어주지 않았어요. 편지를 찢어버린 것도 모자라서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 그러면 우리 결혼 생활도 끝이야. 기철의 위협에 영희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본 수진이는 처음으로 새엄마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아빠가 너무한 것 같아요. 영희 이모가 그렇게 슬퍼하는데. 하지만 기철은 딸에게도 단호했어요. 수진아, 넌 모르는 일이야. 어른들 일에 끼어들지 마. 그 후로 영희와 민준이의 연락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영희는 매일 밤 아들을 그리워하며 울었지만 기철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기철의 사업도 점차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었거든요. 중개소 수입도 줄어들고 기철의 성격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작은 일에도 화를 잘 냈죠. 왜 이렇게 됐을까?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기철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기철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조금만 더 버텨봐요. 하지만 기철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어 갔죠. 그런 가운데서도 영희는 민준이를 잊을 수 없었어요. 밤마다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생활은 민준이에게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가 언제 데리러 올지 기다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정호 원장은 민준이를 특별히 아꼈습니다. 이 아이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준아, 공부는 어때? 어려운 건 없고? 괜찮아요, 원장님. 저는 공부가 재밌어요. 민준이의 대답에 정호 원장은 흐뭇해했어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민준이는 책을 가까이 했고 특히 의학 관련 서적에 관심을 보였죠.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싶거든요. 민준이의 꿈을 들은 정호 원장은 더욱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수진이는 영희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영희가 매일 정성스럽게 챙겨주는 음식과 따뜻한 말들이 수진이의 마음을 움직였거든요. 영희 이모, 이거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수진이가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자 영희는 기뻤습니다. 수진이가 좋아하는 거라면 뭐든지 해줄게. 두 사람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본 기철도 안심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영희가 민준이를 그리워하는 건 눈치채고 있었죠. 2000년이 되면서 민준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도 우수했고 선생님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원장님, 민준이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의대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담임 선생님의 말에 정우 원장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민준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편 수진이는 고등학생이 되면서 영희를 진짜 엄마처럼 따르기 시작했어요. 친구들에게도 자랑스럽게 새엄마 이야기를 했죠. 우리 엄마 정말 요리 잘하시거든. 너희도 한번 먹어봐. 수진이의 변화를 본 영희는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이에 대한 그리움도 더욱 커졌어요. 수진이를 보면서 민준이 생각이 더 많이 났거든요. 우리 오빠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어느 날 수진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영희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이가 민준이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말이죠. 어떻게 알았니? 아빠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예전에 아들이 있었다고. 그 오빠를 만나보고 싶어요. 수진이의 말에 영희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애는 엄마를 원망할 거야. 아니에요. 분명히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수진이의 위로에 영희는 더욱 울었어요. 하지만 기철은 여전히 민준이 이야기만 나오면 화를 냈습니다. 그 얘기는 하지 마. 이제 우리 가족은 셋이야. 2005년 민준이는 드디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대를 목표로 열심히 공부했고 정우 원장도 전폭적으로 지원했어요. 민준아, 내가 의사가 되면 정말 자랑스러울 거야. 고마워요, 원장님. 원장님이 아버지 같아요. 민준이의 말에 정우 원장은 뭉클했습니다. 수진이도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어요. 진로를 고민하던 수진이에게 영희가 조언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해. 엄마가 응원할게. 저는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수진이의 꿈을 들은 영희는 민준이 생각이 났어요. 두 아이 모두 사람을 돕는 일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그의 기철의 사업은 완전히 망했습니다. IMF 이후 계속 어려웠던 상황이 더욱 악화된 거죠. 설상가상으로 기철은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한 번만 따면 모든 게 해결될 거야. 기철의 말에 영희는 불안했습니다. 도박은 안 돼요. 더 어려워질 뿐이에요. 하지만 기철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영희에게 화를 냈죠. 내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그 무렵 민준이는 마침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장학금까지 받는 우수한 성적이었어요. 정우 원장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죠. 민준아, 정말 대단하다. 내 어머니가 알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원장님의 말에 민준이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렸잖아요. 아니야, 민준아. 내 어머니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분명히 너를 사랑하고 계실 거야. 정우 원장의 말에도 민준이는 여전히 확신하지 못했어요. 수진이도 간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영희는 두 아이가 모두 꿈을 이뤄가는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민준이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커졌죠. 2010년은 모든 것이 변하는 해였습니다. 기철의 도박 중독은 걷잡을 수 없이 심해졌고 결국 집까지 담보로 잡혀버렸어요. 영희와 수진이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죠. 아빠, 정신 차리세요. 이러다가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돼요. 수진이의 절규에도
기철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하면 다 회복할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하지만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제 그만해요. 이러다가 수진이까지 망쳐놓을 거예요. 그만하라고 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 거야. 기철은 화를 내며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철은 모든 빚을 남긴 채 사라져버렸어요. 남겨진 건 엄청난 빚더미뿐이었죠. 엄마, 이제 어떻게 해요? 수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영희도 막막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가 뭐든지 할게. 내 대학 등록금만은 꼭 마련해 줄 거야. 영희는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했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잠을 못 잤지만 수진이를 위해서 참았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휴학하고 일할게요. 아니야, 수진아.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부에만 집중해. 영희의 희생 덕분에 수진이는 계속 대학을 다닐 수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죠. 엄마, 오빠를 찾아보면 안 돼요? 어느 날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 의대생이라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영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 애는 나를 원망할 거야. 버린 엄마를 어떻게 받아주겠어? 아니에요, 엄마. 분명히 엄마를 보고 싶어 할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 무렵 민준이는 봄과 2학년이 되어 본격적인 의학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성적도 우수했고 교수들의 인정을 받았죠. 민준 학생은 정말 성실하네요. 의사로서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교수님의 칭찬에 민준이는 감사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공허함을 느꼈어요. 정호 원장이 가끔 안부를 물어올 때마다 민준이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죠. 민준아, 내 어머니 소식을 알아봤는데 많이 힘들어 하신대. 혹시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떨까? 원장님,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요. 민준이의 말에 정호 원장은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안타까워했어요. 2012년 수진이는 간호학과 3학년이 되었고 병원 실습을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병원에서 실습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내과 병동에서 실습할 때는 열정적으로 임했죠. 간호사 선생님, 수진 학생 정말 성실하네요. 환자들도 좋아해요. 수진이의 성실함은 지도 간호사들에게도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에는 항상 오빠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엄마는 여전히 민준이를 그리워했고 수진이도 형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어느 날 수진이는 용기를 내어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의대생 민준이라는 이름으로 검색해봤지만 쉽게 찾을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알아봤죠. 그러던 중 대학병원 게시판에서 우수학생 포상 명단을 보게 되었어요. 그 명단에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오빠일까? 수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죠.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영희는 여전히 하루 종일 일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수진이의 등록금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였어요. 몸은 힘들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죠. 엄마,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할게요. 너무 힘들어 보여요. 아니야, 수진아. 내가 할 일은 공부야. 엄마 걱정은 하지 마. 영희는 수진이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주 울었어요. 특히 민준이 생각이 날 때마다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죠. 2014년 민준이는 드디어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수석으로 졸업하여 정호 원장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했어요. 민준아, 정말 대단하다. 이제 인턴 과정만 잘 마치면 의사가 되는 거야. 감사해요, 원장님. 원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민준이의 인사에 정호 원장은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준이와 영희의 만남을 주선하고 싶어 했어요. 그 무렵 수진이는 취업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여러 병원에 지원서를 넣었고 면접도 보러 다녔어요. 특히 대형 병원 간호사가 되는 것이 목표였죠. 엄마, 제가 대형 병원에 취업하면 월급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엄마도 이렇게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돼요. 수진이의 말에 영희는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어요. 딸이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의 말 수진이는 드디어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 합격했습니다. 신규 간호사로 채용된 거죠. 영희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정말 잘했어. 엄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희생해주지 않았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거예요. 수진이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엄마, 이제 오빠도 찾아봐요. 의사가 됐을 테니까 연락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영희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직은 용기가 안 나. 그 애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엄마, 분명히 엄마를 그리워하고 있을 거예요. 용기를 내봐요. 수진이의 격려에도 영희는 쉽게 결정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자신에 대한 자책감도 컸거든요. 2015년 민준이는 인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대형 대학병원에서였어요. 처음 경험하는 실제 의료 현장은 긴장되었지만 흥미로웠죠. 특히 내과에 관심이 많았던 민준이는 내과 로테이션 때 특히 열정적으로 임했어요. 민준 인턴, 정말 성실하네요. 환자들이 좋아해요. 지도 전문의의 칭찬에 민준이는 보람을 느꼈습니다. 환자들을 대할 때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아팠던 기억이 떠올라서 더욱 따뜻하게 대했거든요. 같은 시기 수진이도 새로운 병원에서 간호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신규 간호사로서 배울 것이 많았지만 열심히 했죠. 수진 간호사, 적응 잘하고 있네요. 환자 케어도 꼼꼼하고 선배 간호사들의 인정을 받으며 수진이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오빠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어요. 영희는 수진이가 취업한 후 조금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너무 무리했던 몸을 추스르며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벌어서 생활비 보탤게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의젓하게 자랐구나. 영희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준이에 대한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2017년 민준이는 내과 전공의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더욱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쌓아가며 실력 있는 의사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같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회원과 가까워졌죠. 민준 선생님, 오늘도 늦게까지 공부하세요? 환자 차트 정리하고 있어요. 회원 간호사님도 야근이네요. 네, 중환자실 근무라서요. 그런데 선생님은 항상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친해졌습니다. 회원은 민준이의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에 호감을 느꼈어요. 민준이도 회원의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진정성을 느꼈죠. 어느 날 회원이 민준이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항상 혼자 계시는 것 같은데.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다가 대답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정말 죄송해요.
괜한 질문을 드렸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미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민준이의 표정에서 혜원은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후로 혜원은 민준이를 더욱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2018년 수진이는 경력을 쌓으며 더욱 실력 있는 간호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환자들과의 소통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어요. 수진이가 근무하는 병원은 민준이가 있는 병원과는 다른 곳이었지만 둘 다 같은 지역의 대형 병원이었죠. 어느 날 수진이는 간호사 보수 교육을 받으러 다른 병원에 갔다가 우연히 민준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복도에서 환자와 대화하는 젊은 의사의 모습이었어요. 혹시 저 사람이? 수진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의사의 따뜻한 미소와 환자를 대하는 모습에서 뭔가 친숙함을 느꼈죠. 집에 돌아온 수진이는 영희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다른 병원에서 젊은 의사를 봤는데 혹시 우리 오빠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떤 모습이었는데? 환자들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하더라고요. 엄마랑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영희는 수진이의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직접 확인해 볼 용기는 내지 못했어요. 2019년 민준이와 혜원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혜원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병원 생활이 훨씬 즐거워졌어. 저도요, 민준 씨. 선생님 덕분에 일이 더 보람 있어졌어요. 두 사람은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혜원은 민준이에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 주었고, 민준이도 혜원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 무렵 영희는 가끔 민준이가 근무한다는 병원 근처를 지나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 근처라도 가보고 싶었거든요. 혹시 우연이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어느 날 영희는 정말로 병원 앞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젊은 남성을 보았습니다. 뒷모습이었지만 왠지 민준이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아? 영희는 조심스럽게 불러봤지만 그 사람은 돌아보지 않고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영희는 확신할 수 없어서 그냥 돌아섰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그 사람이 민준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2020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의료진들의 업무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민준이도 전공의로서 코로나 환자 치료에 참여했어요. 힘든 시기였지만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느꼈죠. 수진이도 간호사로서 코로나 대응에 참여했습니다.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보람을 느꼈어요. 엄마, 요즘 정말 바빠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니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조심해, 수진아. 건강이 가장 소중해. 영희는 딸을 걱정했지만 자랑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도 어딘가에서 의사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21년 수진이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더 큰 병원으로 이직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그 병원은 바로 민준이가 근무하는 곳이었지만 수진이는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엄마, 새 병원으로 옮기게 됐어요. 급여도 더 좋고 시설도 훨씬 좋대요. 좋구나, 수진아. 우리 딸이 정말 잘났어. 영희는 딸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수진이가 새 병원에서 첫 출근을 했을 때 신규 직원 오리엔테이션에서 여러 의료진들을 소개받았어요. 각 과의 대표 의사들이 나와서 인사를 했죠. 내과 김민준 전문의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이의 인사를 들은 수진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너무 익숙했거든요.
하지만 설마 하는 마음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어요. 김민준이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수진이는 내과 병동 배치를 받았습니다. 민준이와 함께 근무하게 된 거죠. 처음 함께 회진을 돌 때 수진이는 민준이의 환자 대하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할아버지, 어젯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약 때문에 속이 메스꺼우시다고 했는데 어떠세요? 민준이는 환자 한 명 한 명에게 정성스럽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 모습을 본 수진이는 감동했어요. 정말 좋은 의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진이 끝난 후 수진이는 민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환자분들을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시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환자분들이 편안해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죠. 민준이의 대답에 수진이는 더욱 호감을 느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같은 병동에서 근무하다 보니 대화할 기회가 많았거든요. 점심시간에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죠. 수진 간호사는 어떻게 간호사가 되기로 결심하셨어요?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특히 아픈 사람들을 보면 마음이 아파서요. 민준이는 수진이의 답변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수진이가 개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가족이 어떻게 되세요? 항상 혼자 계시는 것 같아서요. 민준이는 잠시 망설였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계시지만 어릴 때 헤어졌거든요. 정말요? 그럼 지금은 연락을 안 하세요? 연락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너무 어렸거든요. 수진이는 민준이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문득 오빠 생각이 났어요. 저희 엄마도 아들 하나를 어릴 때 보냈거든요. 민준이는 수진이의 말에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언제 일이에요? 27년 전이요. 그때 엄마가 재혼하면서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냈대요. 민준이는 더욱 놀랐어요. 시기가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그 오빠는 몇 살이에요? 지금쯤 34살 정도 될 거예요. 저보다 2살 위거든요. 민준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나이까지 정확히 맞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른 것 같았어요. 그 오빠 이름은 뭐예요? 민준이에요. 김민준. 그 순간 민준이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이름까지 같다는 것은 우연이기에는 너무 기가 막혔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김민준이라는 이름이 흔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려고 했죠. 수진이는 민준이의 놀란 표정을 보며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선생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네. 괜찮아요.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민준이는 얼른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충격을 받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정말 수진이가 자신의 동생일까? 그럼 어머니는 재혼해서 딸을 낳았다는 건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수진이도 마찬가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민준 선생님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혹시 정말 우리 오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환자 돌봄은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수진이는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그때 재혼하면서 오빠를 보내야 했대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의 말에 민준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어머니에 대한 원망과 그리움이
동시에 올라왔죠. 그 어머니,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게 지내세요. 아빠가 도박하다가 집까지 잃고 사라져버렸거든요. 지금은 둘이서만 살고 있어요. 민준이는 어머니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며칠 후 수진이는 민준이에게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엄마가 오빠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눈물을 흘리세요.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민준이는 수진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원망보다는 궁금증이 더 컸죠. 그 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데요? 힘들게 지내세요.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나이도 있으시고 몸도 안 좋으셔서요. 수진이의 말에 민준이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고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거든요. 그날 밤 민준이는 혜원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혜원아, 나 큰일이야. 새로운 간호사가 내 동생일 수도 있어. 정말? 어떻게 그걸 알았는데? 민준이는 수진이와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이름도 같고 시기도 맞고 어머니 이름까지 똑같아. 그럼 확인해 봐야겠네.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 혜원의 조언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민준이는 더 많은 단서들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이가 말하는 오빠의 특징들이 자신과 정확히 일치했거든요. 오빠가 어릴 때 정말 공부를 좋아했대요. 책도 많이 읽고 의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더라고요. 수진이의 말에 민준이는 확신에 가까워졌어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과 정확히 같았거든요. 어느 날 수진이는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가 가끔 오빠가 근무한다는 병원들 앞을 지나다니세요. 혹시라도 만날 수 있을까 해서요. 정말요? 그런데 들어가지는 못하세요? 용기가 안 나신다고 해요. 오빠가 자기를 원망할까 봐서요. 민준이는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사실에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는 정우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원장님, 혹시 제 어머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민준아,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어보지? 민준이는 최근 상황을 설명했어요. 정우 원장은 깜짝 놀라며 들었죠. 정말? 그럼 그 간호사가 내 동생이란 말이야?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원장님이 내 어머니를 직접 만나본 적이 있으니까 사진이라도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정우 원장의 제안에 민준이는 관심을 보였어요. 하지만 갑작스럽게 사진을 요구하기에는 어색했죠. 며칠 후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수진이가 가족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이게 저희 엄마예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사진 속의 중년 여성을 본 민준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아름다우시네요. 고생 많이 하신 게 얼굴에 보여요. 네,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하지만 항상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세요. 그날 밤 민준이는 정우 원장에게 다시 전화했어요. 원장님, 사진을 봤는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가 직접 확인해 줄까? 병원에 한번 놀러 갈 테니까 그때 보면 알 수 있을 거야. 며칠 후 정우 원장이 민준이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수진이를 직접 본 순간 원장은 확신했어요. 민준아, 맞다. 그 간호사가 내 동생이야. 정말요? 확실해요? 확실해. 내 어머니를 직접 만나봤으니까 알 수 있어. 그리고 그 아이도 너와 닮은 구석이 있더라. 정우 원장의 확답에 민준이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었죠.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갑자기 말하면 놀랄 것 같은데. 천천히 접근해봐. 일단 더 친해진 다음에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게 어떨까? 며칠이 지나면서 민준이와 수진이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환자를 돌보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많아졌어요. 수진 간호사, 정말 성실하게 일하네요. 환자들이 좋아해요.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도 정말 따뜻하게 환자분들을 대해주세요. 저희 오빠도 선생님 같은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수진이의 말에 민준이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자신이 바로 그 오빠라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4년 3월 어느 화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영희가 과로로 쓰러져서 응급실로 실려온 거예요. 마침 민준이가 응급실 당직이었죠. 급하게 연락을 받은 수진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수진이의 외침을 들은 민준이는 깨달았습니다. 응급실에 누워있는 중년 여성이 바로 자신의 어머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민준이는 전문의로서 최선을 다해 영희를 진료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기절이었어요. 수진 간호사, 어머님 상태는 괜찮으세요? 충분히 쉬시면 회복하실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엄마가 좋아지실 것 같아요. 민준이는 영희를 돌보면서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27년 만에 만난 어머니였지만 아직 정체를 밝힐 용기는 나지 않았죠. 영희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민준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기분은 어떠세요? 많이 나아지셨나요? 네, 선생님. 고맙습니다. 딸이 걱정을 많이 끼쳤을 텐데. 아니에요. 수진 간호사는 정말 효녀예요. 어머님을 정말 사랑하시는 게 보여요. 영희는 민준이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어요. 그런데 민준이를 자세히 보니 묘한 느낌이 들었죠. 선생님, 혹시 전에 뵌 적이 있나요? 왠지 낯이 익은 것 같은데. 민준이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알아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이 병원에서 오래 근무했거든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민준이를 유심히 바라봤어요. 뭔가 특별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느꼈거든요. 며칠 후 영희는 퇴원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민준이는 그동안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돌봤어요. 수진이도 오빠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지만 민준이의 각별한 관심을 느꼈죠. 퇴원 전날 밤 민준이는 마침내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원에게도 상의했어요. 혜원아, 내일 어머니께 말씀드리려고 해. 정말? 준비됐어? 솔직히 무서워.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을 것 같아. 혜원은 민준이의 손을 꽉 잡아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영희의 병실로 갔습니다. 수진이도 함께 있었어요. 어머님, 퇴원 전에 여쭤볼 게 있어요. 네, 선생님. 뭐든 물어보세요. 민준이는 심호흡을 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혹시 27년 전에 고아원에 맡기신 아들 이름이 민준이었나요? 영희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수진이도 깜짝 놀라며 민준이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그걸?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예요. 민준이에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민준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민준이에게 다가갔어요. 정말 우리 민준이야? 네, 어머니. 영희는 그 순간 와르르 무너지며 민준이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정말 미안해.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수진이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깨달았어요. 정말 오빠였구나. 오빠. 수진아, 그동안 어머니 잘 돌봐줘서 고마워. 오빠. 정말 오빠였어요. 저희가 함께 일했는데 몰랐네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27년 만에 재회였거든요. 영희는 계속해서 사과했어요. 민준아, 엄마를 용서할 수 있겠니?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정말? 어떻게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 어머니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잖아요. 민준이의 말에 영희는 더욱 울었습니다. 착한 우리 아들. 정말 잘 자랐구나. 그때 혜원이 병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왔어요. 민준 씨, 괜찮아요? 혜원아, 이분이 우리 어머니야. 그리고 이분이 수진이, 내 동생이고. 혜원은 깜짝 놀랐지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가 항상 어머니와 가족을 그리워했거든요. 혜원의 말에 영희는 고마워했어요. 민준이를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민준이 여자친구 혜원이에요. 혜원의 소개에 영희와 수진이는 반가워했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완전히 퇴원한 후 네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준이가 좋은 식당을 예약했죠.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릴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해. 아니에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서로 도와가며 살아요. 수진이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오빠. 이제 우리 네 명이 가족이에요. 식사 중에 영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기철과의 결혼 생활, 경제적 어려움, 민준이에 대한 그리움까지 모든 걸 솔직하게 말했어요. 민준이는 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했고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고 다시 한번 확신시켜드렸죠. 어머니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걸 알아요. 오히려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고요. 며칠 후 정호 원장도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민준아, 정말 다행이다. 내가 어머니와 화해할 수 있어서. 원장님 덕분이에요. 원장님이 저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정호 원장은 영희에게도 인사했어요. 민준이 어머니, 그동안 많이 걱정하셨죠. 이제 좋은 아들 만나셨으니 행복하게 사세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민준이를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 후로 네 사람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희는 민준이와 혜원의 결혼도 응원했어요. 혜원아, 민준이 잘 부탁해. 우리 아들이 좀 둔한 데가 있어. 어머님, 민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더 잘해야죠. 수진이도 이제 진짜 오빠가 생겨서 행복했습니다. 오빠, 저 결혼할 때 줄에 서주실 거죠? 당연하지. 우리 수진이 결혼식에서 가장 멋진 오빠가 되어줄게. 2025년 여름 민준이와 혜원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영희는 감격해서 눈물을 흘렸고 수진이는 오빠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어요. 정호 원장도 참석해서 축복해 주었죠. 민준아, 정말 행복해 보인다. 내가 이렇게 좋은 가정을 꾸리게 되어서 기뻐. 원장님, 정말 감사해요. 원장님이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결혼식 후 영희는 민준이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어머니도 행복하세요. 이제 정말 가족이 됐으니까. 그 후로 5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어 함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민준이는 실력 있는 의사로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했고 수진이도 훌륭한 간호사로 성장했어요. 영희는 건강을 회복하고 손자 손녀를 기다리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죠. 어느 일요일 오후 5사람이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어머니의 팔짱을 끼고 걸었고 혜원과 수진이는 뒤에서 이야기를 나누며 따라왔어요. 정우 원장도 함께였죠. 민준아, 정말 꿈만 같다. 내가 다시 내 곁에 있다는 게. 저도요, 어머니. 이제 평생 함께 할 거예요. 그때 수진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오빠, 우리 정말 행복한 가족이에요. 그래, 수진아.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야. 민준이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27년간의 이별과 그리움이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치유된 순간이었어요. 석양이 지는 공원에서 5사람의 실루엣은 정말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용서와 사랑은 모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